전 세계 비싼 광고들이 모이는 장소, 바로 뉴욕 타임스스퀘어. 이곳에서 서경덕 교수가 또 한번 한국의 아이콘인 김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은 코리아 김치 Now for Everyone 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서경덕 교수가 기획하고 대상의 글로벌 브랜드 종가가 후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 교수는 세계인들에게 김치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리고 싶었다 말하며 광고를 한 이유와 목적을 말했는데요. 서경덕 교수의 발언처럼 김치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졌고 김치가 기무치나 파오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리우드 스타가 한국 김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한식 홍보에 있어서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김치만 홍보하냐? 많고 많은 한식 중에 고기 요리도 많고 홍보하고 싶은 요리도 많은데 왜 유독 김치만 수십 년간 한식의 홍보 대표로 내세우냐는 것이죠. 맛있는 고기 요리와 부침개 같은 간편하면서도 호불호가 덜한 한식 요리도 많은데 굳이 세계적으로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입맛에 마늘, 파, 젓갈 같은 향신료와 지역색이 강한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강요하는 것이 솔직히 보기에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한국 문화의 힘이 커지면서 그동안 홍보해왔던 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PBS에서 방영한 김치 크로니클에서는 영화배우 휴 잭맨과 부인이 나와 김치와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휴 잭맨은 단순 방송용 모습이 아닌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 않은 모습이었죠. 또한 세계적인 슈퍼모델 제시카 고메즈는 스스로 김치 매니아를 자청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김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파김치를 특히 좋아한다. 그러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카디비가 김치 먹방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웹으로 가장 핫한 시간을 보냈던 카디비가 김치는 물론 한국식 핫도그와 떡볶이, 닭발까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세계에는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고 외국 MZ세대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치가 또 한번 주목받게 된 이유에는 세계적인 채식 문화의 유행과 한류, 매운맛의 유행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2006년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던 이력이 있어서 특히나 서방권 국가에서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곤 하는데요. 지금은 코시국이지만 과거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질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치가 사스와 메르스에 효과적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김치가 사스와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었죠.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김치는 코로나 예방에 딱히 효과가 없다고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미 시대의 밈이 되어버렸지만 미국에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 헐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가 코로나에 걸린 후 만성피로와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같은 후유증을 앓다가 회복을 위해 전타수 고지방과 회식 위주 식단을 따르고 무설탕 콤부차와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회복 노하우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유명 스타의 발언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의료국장인 스티븐 포이스는 펠트로가 회복하길 바라지만 그녀가 공고하는 해법 중 일부는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유명인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홍보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김치를 내세우자 한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맞섰는데요. 그 주요 전장이 바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인증이었습니다. 일본의 김치는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추가했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와는 만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코페스 국제 인증을 받음으로써 김치에 대한 국제 표준이 한국의 김치로 기준이 정해졌고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김치의 정의를 일본으로 맞추는 것에 중점이었다면 중국은 갑자기 김치를 파오차이의 일종이라며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한국의 김치 역사부터 흔들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중국의 동북 공정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좋으니 김치를 중국 것으로 빼앗아서 이미지를 회복하려 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동북 공정은 단순 역사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문화 등에 걸쳐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정을 실행하는 이유는 영토 확장과 무역 루트 안정 및 주도권 장악, 태평양 진출에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서부 공정, 서남 공정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공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나 위구르, 부탄, 동남아에서 중국이 영토나 영해, 영공 분쟁을 벌이며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들 지역에서 중국은 무역 루트와 에너지 파이프, 군사 요충기 활동을 바라고 있다면 한반도는 태평양 진출이라는 주요 과제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동북 공정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역사적 명분, 문화적 명분, 군사적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은 문화 하나까지도 중국이 원조라고 짓거리는 것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왜 이렇게 한식 홍보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프로파간다와 숨겨진 목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햄에 김치를 싸드세요 같은 뇌절 발언 역시 화제성을 일으켜서 세계인들에게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속해서 인식시키려면 꾸준히 김치를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해외 스타들에게 김치를 먹이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한류 문화 덕택인지 굳이 한국이 먹이지 않아도 스타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가 아닌 한국 고유의 식문화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김치의 맛을 경험하고 김치를 많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